이번 주제는 특허 경영에 있어서 패턴트 인텔리전스의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요즘 자주 나오는 것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애플에 한 방 먹었다, 갤럭시 탭, 유럽 수출 올스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허 확보로 후발 주제를 견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 특허 경영 활동 중에 하나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특허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자기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그 특허로 상대편에게 소송을 걸므로써 이 마켓에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경영 활동에서 썼던 그런 방법보다는 특허 경영에서 쓰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마켓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로열티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신문지상에 이렇게 떠드는 것을 보면은 세계 최대 특허 괴물 하이닉스 또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특허를 사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을 특허로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로 공격을 해서 로열티를 받아내고, 또 협상이 잘 안 되면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또 배상금을 받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허 자체를 자기의 제품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허 괴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도 이 특허를 가지고 로열티 수입을 많이 올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에 신문지상에 자주 나는데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에게 제공을 하죠. 그러나 하드웨어 업체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를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여기에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썼다.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1년에 약 1조 원 정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만을 사용해서 자기네가 소프트웨어도 만들지 않고 하드웨어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제품 판매를 통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특허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허도 하나의 커다란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경영의 또 커다란 활동 중에 하나는 특허 분쟁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애플이 1차적으로 미국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미국에게 요구한 액수가 배상금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1조 원이라는 것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 로열티로 또는 특허 소송을 통한 어떤 그런 배상금으로 예상치 못한 커다란 액수가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경쟁사가 특허로 공격을 했을 때 나도 같이 특허로, 나의 훌륭한 특허로 카운터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특허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는데요. 이것도 특허 경영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요,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회사에서 특허 경영의 일환으로서 좋은 특허를 확보해서 자기 회사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얼마 전에 노텔이라는 캐나다의 통신업체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 6천 개의 특허를 경매에 내놓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것이 한 1조 원 정도에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약 5조 원에 팔리게 됐습니다. 6천 개의 특허가 5조 원에 팔렸다는 이야기는 특허 하나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약 8억 정도에 팔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를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 확보하고 있으면은 자기 회사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특허를 통해서 로열티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패턴트 인텔리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패턴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결국은 특허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획득한
유용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특허라는 것은 법으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발명을 이야기하고요. 이 특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특허를 읽어볼 수 있고 그것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활용은 물론 이제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걸 말하겠죠. 근데 미국에는 지금 약 특허로 공개된 것이 약 800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 이 자체를 800만 건을 누군가가 다 읽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은 누가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800만 건을 우리가 다 읽어본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것을 분석하기 쉽게끔, 이런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내기 쉽게끔 하는 그런 많은 상용화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턴트 인텔리전스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 분석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경영 활동에 쓰이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감자로 만든 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요즘에는 감자 가지고 과자를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를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주제로 특허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주 놀랍게도 포테이토라고 검색을 하니까는 미국에 등록되고 출원된 그런 특허가 약 7,000건 정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건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 읽어보고 이걸 갖다 분석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분석 툴을 돌려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허 맵, 키워드 맵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키워드 맵을 가지고 그려보니까 이 감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특허를 냈는데 대부분의 특허가 유전자 조작에 관련된 특허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조작에 관련되면서 그 옆에 있는 관련 작물들도 같이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다란 하나의 축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감자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감자 칩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감자칩을 어떻게 또 포장하고 이런 이제 음식물에 관한 특허가 또 하나의 커다란 군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공기술, 즉 감자를 갈아서 전분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내가 감자 산업 전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의 분석 툴을 사용해서 이런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감자라는 산업이 사람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그 액티비티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회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사업에 뛰어들 때 만약에 감자를 주제로 해서 뛰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공백 기술을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럼 나는 이 분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분야에 나가니까 기존에 어떠어떠한 회사들이 미리 여기에 특허를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회사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가 지금 내가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지 안 되는 시점인지를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뢰를 받아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분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그 분야의 특허의 출원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도를 기점으로 이 분야에 출원되는 특허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시장은 벌써 포화가 돼서 원천 기술들은 대부분 특허화돼 있고 그 다음에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것을 응용한 기술들,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어떤 매니팩처링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뛰어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다. 내지는 이 분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남들이 내놓은 특허를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송이 전혀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서는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허 소송의 주체를 알아봤더니 제일 많이 소송을 걸고 있는 회사가 바로
패턴트 트롤, 우리가 말하는 특허 괴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특허 괴물들이 벌써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갔을 때 나도 거기에 소송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이 분야에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개발해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경쟁사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쟁사가 누가 가장 양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질적으로 또 누가 가장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4사 분면에다가 한번 매핑을 해봤는데요. 여기를 살펴보면은 제일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 회사들은 특허도 우수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양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특허들은 양도 많지 않고 우수성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경쟁 상황을 보니까 누가 이 시장을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시장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하고 손을 잡고 나가고 누구와 경쟁 상대가 될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가늠해보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회사도 우리가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도 아주 재미난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업들을 전부 다 묶어서 이걸 국가 대 국가별로 해서 특허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은 전기 전자에 관한 분야가 약 72%,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몇 %인데 한국은 상당히 전기 전자에 치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더 재미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영향력을 보여준 겁니다. 위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이스라엘 건데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 미국의 낸 특허의 평균치, 평균 영향력을 1이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연도가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한국은 불행하게도 점점 떨어지고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사실은 또 더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약 3,500개의 기업이 미국에 특허를 냈고요. 이스라엘은 약 2,800개의 기업이 미국에 특허를 냈는데 이 중에서 상위 5개 회사만 뽑아서 상위 5개 회사만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체 평균보다 떨어져 있어요. 기술 영향력이. 그런데 한국은 약간 올라갔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작은 기업들이 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 대 국가별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기업을 M&A를 해야 되겠다. 낮에는 이 기업에다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기술 경쟁력을 특허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트리플 A를 맞았습니다. 이 트리플 A를 맞아서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각각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나오는데 그 주력 분야에서의 지금 랭킹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에 자기의 패턴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느냐, 즉 어떤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줄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기술력이라는 것을 보고서 판단을 했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팩터와 섞어서 이 기술력을 또 하나의 축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회사를 M&A 하는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이제 패턴트 인텔리전스의 예를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패턴트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특허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